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실효 등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은 결정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이 실효된다. 실효는 몇 년이죠? 20년. 틀렸죠? 지방의회는 결정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라. 말도 안 되지. 이미 지금 수립되어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근데 뭘 또 수립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시장군수는 누구는? 시장군수는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현황과 이미 수립되어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시장군수에게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해제 권고라는 거 한번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죠. 됐나요? 그러니까 3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누구한테 하라고 그래서? 장관한테 하라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러면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얘가 맞죠? 네.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실효고시도 시장군수가 하면 안 되지. 누가 해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해야죠. 34번은 이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번을 좀 알아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뭐냐면 해제 신청입니다. 자, 해제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상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면 그 실효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는? 토지 소유자. 네, 거기에 신경 써요. 토지 소유자는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이반권자에게, 누구에게요? 이반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이반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러면 이반권자는 해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면 특별한 사유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앞에 나오네요. 결정의 실효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반을 안 해줘도 되지만 이런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반해 주라는 거예요. 신청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근데 이반권자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반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결정의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거 해제 결정 해줘라 이런 얘기죠. 2개월 안에 결정 여부를 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을 해제해줘야 합니다. 근데 결정권자가 또 특별한 사유 없이 해제 결정을 해줘야 안 해줘요? 이 토지 소유자 뚜껑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국장에게. 이제 사인이 다이렉트로 장관까지 갑니다. 열받아갖고 씩씩대면서. 그렇죠? 국장에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국장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틀렸어요. 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권고를 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나요? 잘 좀 알아두세요. 예. 매수 청구도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예. 해제 신청도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안에 그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요거? 그쵸? 올해 처음 생긴 건데 따끈따끈하잖아요. 네, 그래서 34번에 관련된 거 한번 물어볼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됐나요? 좀 잘 좀 정리해 주시고. 35번은 비용이죠? 비용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비용은 행정비용이죠? 원칙 누가 부담한다고요? 시행자. 이것만 알면 돼요. 시행자가 부담해요. 근데 시행자는 우리가 항상 보듯이 행정청인자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있죠? 이 자들이 부담해. 행정청인 시행자는 행정청인자가, 행정청이 아닌 자면 그 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청인 자는 이익을 받은 자가 있잖아요.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그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비행정청인자는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알면 돼. 갑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대요. 그러면 비용 누가 내라고요? 그 자가 부담한다. 맞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O예요? X예요? X. 그거 아니라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용 그 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공익사업이니까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서의 일부는 3분의 1이에요. 그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좀 있으면 배우게 돼요.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건축 행위를 하는 자면 누가 이 비용을 내야 되겠어요? 건축 행위자가 내야지. 토지 소유자가 내는 거 아니겠죠? 36번입니다. 도시군계시설 사업의 비용은 원칙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시행자. 국장이나 시도지사예요. 행정청인자죠? 그럼 이 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 지을 수 있다. 지금 시도나 시군 나왔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일부는 2분의 1. 행정청이 아니면 3분의 1. 행정청인 자가 부담시키려면 얼마요? 2분의 1. 자, 이러면 이익을 받은 자와 협의해야죠?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쵸?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누가 결정한다고요? 행정자치부 장관. 이거 아까 배운 거잖아요. 행정비용이니까. 같은 도에 속하면 누가?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겠죠.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X죠? 네.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지형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에, 이거는 사업비용은 아니죠. 기초조사 비용, 지형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해 줄 수 있고요. 공동구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함께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부담. 37번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에 대한 행정심판은 누구에게 제기해야죠?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 행정청이면 아까 배웠죠? 행정청이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면 누구에게?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 너무 쉬워요. 여기는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 됐어요?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뭐 하려고 그래요?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하기 전에 시장군수에게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아요. 됐죠? 이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가보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에요. 틀린 거.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죠. 그러니까 허가 받아야죠. 그래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 받아야 합니다. 백수죠.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공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건축물 건축 개발행위니까 허가 받았죠. 그리고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 5% 범위 안에서, 이제 이게 이쪽에서만 경미한 게 5%라 그랬죠. 개발 면적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건 안 경미한 거죠. 허가 받아야 되고, 축소하는 것은 경미해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대니까 허가 받아야 한다. 맞죠?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뭐 이거를 줄여서 조건부 허가라고 얘기합니다. 시장군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조건을 붙인다는 얘기는 이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항상 사인에게 의무를 부여할 때는 그 자의 뭘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허가 신청한 자의 뭘 들어? 의견을 들어. 그거를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 중에 하나죠?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죠?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분할한대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맞는 얘기죠. 2번.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번이겠네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 허가 대상이 아니잖아. 건축물의 건축,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 6글자로 줄이면 토지 형질 변경,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5글자로 줄이면 공작물 설치,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살짝 줄여놓고요.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울타리 바깥에다가 물건을 1월 이상 쌓는 행위는 허가받아야죠. 다만 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만 하는 거니까 공사를 수반하지 않죠?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좋아요. 3번.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개발행위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근데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는 건 허가 받아야죠. 1번이 답이고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경미하니까 허가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비포장으로 50 이하의 절도, 성토 있죠? 소규모 경미, 그러니까 허가 없이. 4번을 좀 신경 쓰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예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우리가 얘기하면 기득권이죠. 기득권.
그쵸? 기득권은 허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경미한 거죠. 그쵸? 항상 이런 표현 나오면 뭐든지 경미한 거예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다. 우리 저쪽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도시개발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이거 기득권 대지 아닙니까? 그럼 기득권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경미하겠죠? 뭐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 중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게 일반 재산이죠. 행정재산이니까 국가지자체 거죠. 국가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죠. 4번 갑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옳은 것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이거 나오면 경미한 거라 그랬죠? 답은 1번이겠네요. 그쵸? 자, 육상어리 양식장은 허가받으라 그랬죠? 3번, 5번 갑니다. 소규모는 면적은 25 이하예요. 소규모는 면적은 얼마 이하? 25 이하. 나머지는 50 이하. 그러니까 지금 3번, 5번은 틀렸어요. 몰라도 돼요. 자, 4번에 보면 행정재산 중 보존재산은 팔아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존재산을 뭐로 바꿔야 돼요? 일반재산. 자, 5번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는 것은 경작을 위한 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허가 없이.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 아니죠. 허가 없이.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도 허가 없이 하는 거죠. 단 1개월 이내에 뭐는 하라고요? 신고. 그건 좀 알아두시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얘기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석의 채취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은 다 무엇을 위할 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할 때는 개발행위가 돼서 뭘 받는 거예요? 허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니까 허가 없이. 이런 거 이제 툭툭 알면 되죠. 6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경작을 위한 건 허가 없이 하는 거죠. 근데 타인의 농작업에 피해를 주는 건 허가 받으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건데,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쵸? 그래서 얘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은 1번이 옳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건 경미하니까 허가받지 않지만 확대하는 건 안 경미죠? 허가 받아야 되죠. 조건부 허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연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거겠죠.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했다 이거죠. 그러면 새로운 건 무조건 되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계속된다 그랬어요. 네, 문제는 이제 종래의 공공시설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는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번은 5예요? X예요? X. 그쵸? 그걸 다 써놓으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거 뭘 써놔. 외우면 되지. 지금 행정청이 아닌 자는 어떻게 가져간다고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전부 무상으로 기속된다 이거를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 있죠? 이거를 행정청으로 바꾸면 돼요. 행정청은 그냥 무상으로 계속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설치 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그쵸?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 기간을 연장하는 건 안경미죠. 허가받아야 한다. 1번이 맞고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예요. 근데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에요. 그럼 어느 걸 따르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규정에 적합하게 허가받아야 되고요.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면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각각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각각. 8번이에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면적 5% 범위 안에서 확대 허가, 축소 허가 없이. 1번이 틀렸죠.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면 미리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게 드디어 여기서 나왔어요. 성장관리 방안.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죠.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곳에는 무엇에 부합되게 해라? 성장관리 방안에 부합되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4번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되게 길죠?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유보용도 이렇게 해요. 무슨 용도라고요? 유보용도. 거기에는 자연녹지 지역밖에 안 나왔죠? 근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있죠? 자, 여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보용도. 우리 조금 전에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거 들었죠? 그렇죠? 성장관리 방안은 지금 배우고 있는 유보용도를 대상으로 수립해요. 시장 군수가. 됐나요? 왜 수립하냐면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성장관리 방안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개발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 용적률 강화해 준다고요? 완화해 준다고요? 강화해 준다? 완화해 준다? 지난 시간에 해준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이러면 어려운 거야. 기반시설 설치해주면 건폐율 용적률 강화해준다, 완화해준다, 완화. 그래서 배운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 50, 용적률 125. 생산관리 지역하고 자연녹지 지역은 보전용도죠. 여기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어요. 그러면 보전용도에서는 건폐율 완화해준다, 용적률 완화해준다. 건폐율 얼마까지? 30%. 끝. 됐어요? 예, 다 거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준공검사, 건축허가, 사용승인. 그쵸? 근데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라고 해서 건축허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돼. 반대로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았다면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5번이. 자, 9번 가보죠. 틀린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 그럼 뒤에만 보면 돼요.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 받아야 한다. X.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내 줄 수 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 내릴 수 있다. 이거 위반하면 33 이렇게 알면 되고요. 10번 도시군계획사업 허가 대상이 아니다. 틀렸네요.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 내줄 수 있다. 관리지역의 개발 규모 있죠? 주상자생만, 공간농 3만.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은 얼마예요? 3만. 근데 이 범위 안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냐면 5만이다. 이게 틀린 거예요. 5만을 얼마로 바꿔야 돼요? 3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했대요. 맞잖아요. 허가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얘는 1개월 안에 시장군수에게 뭐 누나라고요? 신고. 답은 4번이죠.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라. 허가권자가 시행자의 동의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주상, 자생만, 공간농 3만.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다죠? 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2가지 나오는 거예요. 자, 개발행위도 난개발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도 하려면,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 규모에 적합하게 뭐 설치할 수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해야 된답니다. 이 2가지는 꼭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네. 12번은 간평 문제예요. 보전녹지 5천, 공간농 3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13번은 기출문제는 아닌데 한번 생각할 게 있어서 한번 내본 거예요. 가보죠.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으로 다음 중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허가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각 적용한다 그랬죠? 요거는 기출지문이고 첨부합니다. 2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있죠? 그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생각하면 되고요.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은 산림경영의 줄임말이에요. 경영의 영, 산림의 림, 그게 영림이에요. 됐나요? 얘는 개발이에요, 개발이 아니에요? 개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제한 적용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연접해서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한다. 이게 X인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게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요 개발용도죠. 땅값이 비싸요? 싸요? 그래서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그 자기가 마련된 돈 범위 안에서 개발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보존용도 토지는 땅값이 비싸요? 싸요? 싸요. 싸요? 근데 얘네들은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면 뭐를 받아요? 면적에 제한을 받잖아요. 자연녹지지역은 10,000 미만이어야 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0,000 미만이어야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000 미만이어야지 허가를 내줘요. 그거 이상이면 허가를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
근데 나는 충분히 그거를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사면은 허가 내주니까 안 내주니까. 안 내주니까 자연 녹지 지역으로 예를 들을게요. 예? 9천만 사. 일단은 얼마를 사요? 9천을 사서 9천 정도니까 내가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줘요, 안 내줘요? 내주죠. 만 미만이니까. 그쵸? 개발을 해요. 개발하다가 또 옆에 있는 9천을 또 사. 그리고 또 그러면 여기도 9천밖에 안 되니까 허가 내줘요, 안 내줘요? 내줘요. 여기를 또 개발을 해. 이렇게 되면 난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용도 토지, 보존용도 지역 안에서는 연적 개발이라든지 됐어요? 또는 수차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개발할 때는 얘를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의 개발 행위로 봐서 면적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4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주상공이 아니라 녹관, 농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안 외워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의미를 알면 돼, 의미를. 근데 그러면 보존 용도에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5번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대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되고 무엇에 맞게? 하여튼 지구 단위 계획이 있으면 무조건 다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연적 개발 이런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되고 여기서는 뭐에 맞게만 하면 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만. 그 이제 기출문제가 14번인데 가보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 변경을 한 자에게 토지의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3.3까지 공부했고요. 경작을 위한 거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나왔으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니까 허가 받아야죠. 허가 받아야 되는데 주거지역은 만 미만이어야죠. 9천 맞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역이라면 9천 제곱미터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지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대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되고 뭐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에 맞는지만 따져서 허가 내주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어떤 거냐면요. 개발행위 규모 이상이에요. 개발행위 규모 이상의 토지 형질 변경하려고 하고 지금 나온 것처럼 토속 채취량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를 내주려면 관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곳이면 심의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곳이면 심의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우리 아까 그런 거 다 공부한 거고요. 답은 5번입니다. 성장관리 방안 나왔네요. 그쵸? 예. 국장, 시도지사, O예요, X예요? X. 개발행위는 누구에게,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는 누가 담당한다고요? 여기는 다 시장군수가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담당하는 게 개발행위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누구는? 시장,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거를 4글자로 줄이면 유보용도예요. 거기를 대상으로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곳은 성장관리 방안에 부합되게 해야죠. 그러면 주민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그 절차가 있다는 걸 잘 알면 되고요.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면 됩니다. 경미한 건요. 경미한 것 생략할 수 있다. 어디든 똑같은 거. 난개발 방지 위한 거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개발 규모와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거,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겠죠.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심의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
25%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6번은 15번에 3번 지문이니까. 그쵸?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여기는 개발행위는 뭐의 개발이라고요? 토지의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에 관련된 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건 건축물과 관련된 거죠? 어디겠어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높이에 관련된 것도 포함돼야죠. 근데 성장관리 방안은 토지의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높이와 관련된 건 포함되는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 알면. 17번입니다. 개발행위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것도 공식. 자, 토지의 이용 규제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행정주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고, 시, 도지사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는 어디든 공식. 됐나요? 네.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근데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심의를 거치기 전에 시장 군수에 뭐를 들어야 돼요? 의견 들어.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토지 이용에 관한 제한기간은 원칙 몇 년? 3년이에요, 3년. 공식. 됐어요? 어디든. 자, 그러면 근데 계획을 뭐 하고 있는 중? 수립 중인 지역은 1회 안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거 갖고 가는 거 이 기본적인 거 알고 그냥 풀면 그냥 풀려요.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 최장 3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계획 수립 중이죠. 최장 5년. 6년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출문제라고.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거.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 3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 5년. 개발로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3년. 18번. 장관님이 제안하려면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랬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죠? 연장은 1회 안에서 2년 이내. 다 틀렸잖아요, 지금. 이런 거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다. 녹지지역인데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연장할 수 없다. 그게 또 19번 문제죠.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연장할 수 있는 거 찾아라 이거죠. 계획 수립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인데 보존이 필요하면 3년. 환경, 미관,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도 3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니까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중. 그러니까 다 몇 년이에요? 5년. 20번 갑니다. 공공시설 기속에 관한 설명이다. 이제 아까 다 설명해 줬는데, 그쵸? 네, 여기서 또 문제 나왔네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공공시설이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성이 강한 거 있죠? 그걸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근데 주차장은 꼭 누가 설치해야 돼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만 공공시설이다. 몰라도 되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 알면 되고요. 개발행위 허가 내용에 공공시설 기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청은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니까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전에 관리청에 뭘 들으라고요? 의견을 듣는 거고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무조건 되고 누가 가져간다고요? 관리청이 무상으로 가져가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자면 어떻게 가져간다고요?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몇 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렸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누구래요?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에 기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은, 그쵸? 공익사업에만 써야지 다른 데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수익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왜요?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 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행정청인 자는요, 관리청하고 자기하고 무상으로 서로 교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행정청인 자는 기속된 공공시설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자기가 새로운 거 설치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받는 거니까 그걸 팔아봤자 수익금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나요?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쉬운 건데 이거. 보세요. 이거 도시군계획 사업은 용도, 지역, 지구 규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어떻게 설치해라? 허가받아서 해라? 아니요. 단계별로 설치해라. 단계별로. 됐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다? 시장군. 공동시행이 있다 없다? 없다. 공익사업이니까 무슨 건 준다? 언제예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을 때. 뭐가 있었을 때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을 때. 아, 그것만 알면 끝이고, 예에 의하지 않는 토지 개발은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뭐한테 받아라?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라? 허가. 얘도 난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개발 규모에 맞게 반드시 기반시설 설치해줘라. 됐어요? 조건부 인가 내줄 수 있나요? 조건부 허가 내줄 수 있나요? 네? 의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요. 똑같아요. 됐어요? 얘는 공익사업이니까 수용권 주죠? 얘는 개발행위죠? 못 믿죠? 제한할 수 있어요. 그쵸? 누가요?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몇 년? 3년. 얘는 수용권 주고 얘는 제한하고. 못 믿으니까. 됐어요? 들어가는 돈 누가 내야 돼요? 시행자. 이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공익사업이니까 국가 지자체가 보조, 융자 해줄 수 있다 없다? 여기는 보조, 융자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이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도시개발 사업 다 끝났어요. 뭐 받으라고요? 준공, 검사. 개발행위 다 끝났어요. 뭐 받으라고요? 준공, 검사. 맞죠? 근데 토지 분할이나 물건 1월 이상 쌓는 행위는 공사가 없잖아.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근데 얘는 공익사업, 얘는 개발행위니까 요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갑니다. 얘가 시장군수가 누가요? 시장군수가 허가 내줘서 이자가 개발을 해요. 그쵸? 개발하겠죠? 그럼 얘는 개발 규모에 맞게 뭘 설치할 수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요. 맞죠? 근데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는 거예요. 어디냐? 거기가 어디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이미 개발된 토지라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뭐하더라? 곤란한 지역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 얘가 설치하기가 곤란하면 개발 규모를 뭐 해줘야 돼요? 강화해야죠. 기반시설 설치하면 건폐율, 용적률 뭐 해주고? 완화해주고. 얘 설치 못한다면 강화해주고. 건폐율, 용적률을.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죠?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개발 밀도, 개발 규모, 개발 밀도를 됐어요?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강화. 예, 곤란하니까 강화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있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하는 거. 됐어요? 이게 뭐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게 뭐라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개발을 해요. 보세요. 비교 한번 해봐요. 기반시설을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곳이에요? 필요한 곳이에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설치해야 돼요? 이자가. 그러면 시장군수는 이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의 의무를 부담 지우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얘는 필요한 곳이고 얘는 곤란한 곳이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이어야죠. 맞죠?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곳이어야 돼요? 완화되는 곳이죠. 또는 행위 제한에서 뭐 되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개발 행위가 20% 이상 집중되는 지역이겠죠. 자, 여기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몇 년 안에? 1년 안에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고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날 얘 없어져요. 그럼 여기에서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까 다 문제 풀면서 한 건데 이건 200제곱미터를 뭐하는? 초과하는 건축물을 뭐하는 자?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는 비용을 납부해야 돼. 뭐를 납부하라고요? 비용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납부하라고요? 시장군. 비용은 원칙, 항상 공법은 원칙 뭐로 내라고요? 현금. 근데 특례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가능하다고요? 물납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이 돈 받았어요. 그럼 시장군수는 이 돈 어디다 써야 돼요? 여기에다 써야지. 여기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 확보하는 데 쓰면 되는 거죠. 예?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1번부터가 얘에 관련된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